안녕하세요. 벨치아대왕 양성입니다. 오늘이 9월 16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2시 정각입니다. 자, 오늘도 별 큰 탈 없이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비교적 탄탄한 강세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코스닥은 오늘부로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인 900포인트를 여하히 큰 저항 없이 돌파하는 그런 모습까지 현재 보이고 있는 상태이죠. 자, 이런 흐름은 비단 연말 장세뿐만 아니라 내년도 장세에까지 지속될 소지가 높다는 그런 관점이죠. 자, 코스피는 잘하면 금년 중에 사상 최고치 2600포인트, 코스닥은 1000포인트, 그리고 내년도 정도 되면 우리 종합지수가 일반적인 관점은 2700 내지 300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내년도는 아마도 금년보다 보다 노골적으로 삼성전자가 시장을 리드하면서 3,500 넘어 3,600 뭐 그런 식으로 올라갈 개연성 내지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한데 오늘만 본다면, 또 최근 들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탄탄하긴 하나, 그러나 시원스러운 맛은 별반 느끼지 못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이죠. 꾸물꾸물 내지 꾸역꾸역 한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지수 상승 장세, 대형주가 이끄는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세라기보다는 개별 종목들이 여기저기 힘을 분출하는 종목 장세 성격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BBIG 시총 상위 종목들, 네이버나 애들은 LG전자 같은 그런 종목들이죠. 또 그 외 2차전지나 반도체, 중소형주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답답한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또는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종목들은 검증된 추세를 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연기금이 국민연금이 주로 이제 그 주된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연기금에서 금년에 주로 매매했던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들 종목과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과 상당히 닮아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보편적인 종목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강세장일 때, 추세적인, 역사적인 강세장일 때는 특별한 묘수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종목도 너무 어려운 종목들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보편성에 있다는 것. 물론 특별한 종목도 부분적으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 점은 양해를 좀 드리고요. 어쨌든 특별한 종목을 빼고라도 보편적인 삼성전자와 같은, 또 LG화학과 같은, 또는 네이버와 같은 종목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런 장세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도를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도를 걷는 그러한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최근 수급을 보면 아주 특별한 상황에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수 상승의 기울기와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매도를 합니다. 잠깐 차트를 볼까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코스피 일봉 차트가 나갑니다. 사선, 현재 기울기가 낮은 사선이 있고요. 기울기가 현재 그 높은 사선 두 개가 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울기가 낮은 길다란 이 사선은 종합지수의 상승 추세를 그린 상승 추세 선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는 삼성전자가 물론 꽁꽁꽁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렇게 탄력적으로 시원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앞에 두 번의 가파른 기울기의 상승세가 나와줘야 된다는 건데, 지금 현재 그 차트상의 모양이나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그럴 때가 다가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수급 변수이고 그 수급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줄 주체가 기관이라는 거죠. 기관들의 매물만 잦아들면 그런 탄력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자,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조금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좀 정리를 했고요. 자, 그리고 니콜라 얘기. 니콜라는 하나솔루션이 투자한 미국의 수소차 업체죠. 니콜라 관련된 사기라고 하는 그러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의 호프,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최근 한 달 동안에 계속 호재가 나옵니다. 오늘도 또 호재가 나왔어요. 두 가지나 됩니다. 이것들을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을 조금 더 가질 필요가 있고 중요성도 다시 한번 인식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안내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6개월에 150만원짜리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와 관련된 또는 제가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과 관련된 어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그러면 현재 화면에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가 나가고 있죠. 010-2420-0053 이쪽으로 문자로 남겨주시거나 또는 전화를 직접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안내 말씀은 그런 정도로 하고요.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의 FOMC 공개시장위원회가 미국 날짜로 15, 16일 날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나올 얘기가 지난 FOMC 때 얘기 나왔던 평균 물가 목표제. 이거는 생각도 못한 엄청난 그런 정책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이제 일시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예 싹 다 무시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물가 조금 올라가면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중앙은행에서는 특별히 어떤 누구보다도 경계를 해야 된다. 오히려 중앙은행에 나서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아예 무시해 버리겠다라고 천명을 한 거잖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현재 상황이니만큼 특단의 총완화적이 아니고요. 초완화적, 오타가 나왔네요. 초완화적 팽창책, 엄청난 팽창책이죠.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겠다.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계속 유동성을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증시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맥경화. 돈이 잘 흘러가지 않는다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공통적 현상이고요. 또 이것은 코로나 때문만도 아닙니다. 추세적으로 그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요. 계속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40조 원을 금년 들어 발권력 등을 동원해서 현재 시장에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화 승수, 통화 유통 속도 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M2, 총 유동성이 줄거나 또는 증가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적정한 M2에 대비해 현재 M2는 즉 총 유동성은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것을 현재 M2 공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그 전부터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고 바로 이것을 이지적으로 중앙은행에서 뭡니까 그 유명한 어, QE 양쪽 완화나 또는 초저금리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을 해서 메꿔줘야 된다는 것이 지금의 팽창 정책의 기본적인 논리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물 경제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총 유동성 때문에 현재 그 자산 가치,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시가 더 많이 올라가죠. 이런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인위적으로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아시죠?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말이죠. 경기가
전 세계 그 어떤 주요국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크게 회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항상 매월 중순 중에 그 지난달 주요 경기 지표,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및 고정 자산 투자 이게 이제 발표가 됩니다. 좋게 나왔는데요. 산업 생산 5 플러스 5.6. 작년 동기 대비입니다. 작년 동기면 코로나 이전이잖아요. 그때 대비해서도 산업 생산 5.6이고 소매 판매가 플러스로 반전됐네요. 그리고 고정 자산 투자 이건 누계치입니다.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누계치. 그 전에 마이너스 거의 10까지 들어갔다가 계속 현재 줄이고 있습니다. 플러스로 반전되겠는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중국 경기와 함께 그와 관련된 산업 분야 내지 그 부분 뭡니까? 파트가 현재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재, 특히 그 중에서 석유화학 제품의 단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마진이 좋아진다 하는 것 때문에 그 전에 대환유화나 또는 뭡니까? 그 롯데케미칼이 뜨는 배경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그들 종목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범용 석유화학 제품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있고요. 하나솔루션도 주업이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그쪽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LG화학이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통신기기는 뭐죠?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화장품도 소비가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자동차, 전대차가 거기도 이제 전대차가 죽을 수 없죠. 최근까지. 전대차도 회생의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투싼이 나왔더래. 투싼, 풀체인지 투싼이 5년 만에 나왔다고 하죠. 풀체인지. 이건 풀체인지 신차는 잘 안 나오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는 현대 모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현대차를 가름해서 현대모비스가 그것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판단돼서 전대차가 많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기아차가 많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뭐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이 1176원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DXY 이거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93 정도 되거든요.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 않고 있는 약간은 정체된 상황인데 차트를 잠깐 보시죠. 보고 계신 이거는 조금 다른 차트래요. 이건 좀 그 차트가 지워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또 달러 가치는 좀 정체되어 있는데 워낙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외국인들이 보다 노골적으로 매수할 가능성, 즉 현재 달러가 현재 국내 금융시장이 그 중에서도 증시에 투입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아마도 1100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글로벌 IB 투자은행 쪽에서 이미 내놓고 있는 전망입니다. 심지어는 1000원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일진데 그렇게 진행되면 될수록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 편입니다. 그래서 보다 노골적으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을 강력히 매수하는 단계로 간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부담이 되는 그런 수급이 좀 있죠. 현재 외국인들이 현재 대장초에는 코스닥과 순매수에서 이른바 삼각 순매수를 했던 건데요. 장중에 순매도로 하긴 했네요. 어쨌든 외국인들은 코스피가 중요합니다. 개인들도 같이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인데 문제는 기관들입니다. 오늘까지도 또 순매도로 합니다. 계속 말이죠. 특히 지난 현재 8월달 사실은 6월달부터입니다. 6월달부터 현재 9월달까지 약 3개월 정도 되는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이 매도를 해요. 14조 원 정도를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 최근 한 달 동안 그 매도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다소 부담이 되는데 이런 정도 매도가 나왔으면 좀 이따 다시 한번
상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만은, 물량의 상당 부분이 소화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프로그램 매도인데요. 오늘도 2,3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최근 15거래일 연속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전체 평균 누적 약 5조 5천억 정도 됩니다. 15거래일 정도 매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략 일평균 3,700억 정도 일평균 매도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근데 약간 작긴 합니다만 결코 현재 적지 않은 매도 규모죠. 계속해서 시장을 찍어 누르는 한 제동을 건다. 찍어 누른다기보다는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지수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순매수와 더불어서 기관들이 현재 매수가 나와야 되고 특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프로그램 매수는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들을 매수하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때 가파르게 올라가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 가능할 거로 봤던 건데요.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베이시스가 좋아져야 되는데 어제보다 조금 낮이긴 했네요. 0.8 정도인데요. 이게 플러스로 반전돼야 됩니다. 근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속도가 제어되면서 가파른 기울기에 상승세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건데 시점으로 봤을 때 그 탄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파른 기울기의 상승세가 머지않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그에 해당되는 삼성전자 등의 지적 상위 종목들을 갖고 있는 상태이므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넉넉하게 어차피 그들 종목은 뭐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간에 가긴 갈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현재 가파른 상승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자. 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럴 소지가 있으니 약간 그쪽에 무게를 두고 보자.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특징 아까 얘기했던 시장 지수 상승세를 약간 제어하는 이른바 걸림돌 역할하는 기관들이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이건데요. 자, 6월 8일부터입니다. 근데 그 당시 종합지수 2200포인트 찍었을 그 당시, 지금 현재 차트로 본다면 이 당시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죠. 한참, 3월달에 저점 찍고 가파르게 회복됐다 고점 찍고 조정받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기관들은 그렇게 나쁜 스탠스를 보이지 않았던 건데요. 6월 8일 그때 고점 찍을 때부터 최근까지 약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매도를 합니다. 개인들은 그 사이 17조, 거의 18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3조 7조 정도 순매도한 반면에 기관들이 14조 4천억 정도를 순매도했다는 건데 그 규모가 큰 것도 큰 것이지만 제가 놀란 건 이겁니다. 저는 금융투자 애들이 걔네들 위주로 해서 많이 매도한 거죠. 거의 3분의 2는 금융투자가 매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던 건데 아니더라고요. 아니고요.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4조 5천억 정도. 투신이 4조, 금융투자는 2조 9천억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죠. 투신이 많이 매도를 했어요. 이건 연기금이나 투신은 약간 중장기 투자하는 주체들입니다. 그들이 매도를 했다는 게 다소 의외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연기금 같은 경우에 지난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23거를 연속 순매도한 것도 있었고 어쨌든 7월 16일 이후에 최근 두 달 동안 3조 1천억이나 순매도 했다는 건데요. 사실 그럴만도 하죠. 지난 4월 달, 6월 달에 한참 장에 안 좋을 때 그들은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서 정부나 시장의 종용도 좀 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막 4조 정도 순매수하는 등 전체적으로 16조 8천억 정도나 좀 많이 매수해서 시장을 떠받치는 역할을 어느 정도는 했고요. 따라서 그 물량이 빠져나가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당연하다. 정당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목표였던 국내 주식, 그들 전체 운용 자산의 비중이 있습니다. 17.3%인데요. 지금 현재 국내 주식 증시가 종합주 2,400포인트 넘어가면 따라서 비중이 현재 그 목표 비중을 초과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비중 조절 차원에서 매도하는 측면도 좀 있고요. 얼마 전 MSCI 리밸런싱도 좀 있어요. 이런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기관들의 매물은 연기금을 중수로 봤을 때 약 3조 원 내지 많게는 5조 원 내지 6조 원 정도까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정도보다는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 전체 순매도 물량은 특히 금융투자는 거의 소진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조 남짓 정도, 최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추정이 되고, 그중 금융투자는 빠른 시간 내에 순매수로 전환될 소지가 높다는 거고, 만약에 금융투자가 순매수하는 상황, 또 프로그램 매수까지 같이 그것이 연계돼서 같이 유입되는 상황일 때에는 지수 관련주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시가총액 상위권, 5위권 내에 있는 LG화학이나 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라가. 그때 거기에 맞춰서 단타를 해도 될 정도로 그 정도 탄력도로 올라갈 소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늦었지만 그래도 점점 다가가고 있다. 이런 관점이 수급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고요. 참고 삼아서 그동안 연기금이 주로 매매를 했던 그런 종목들을 잠깐 보도록 하죠. 올해, 여기 우하단에 보면 박스가 나오죠. 올해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산 종목과 판 종목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세 번째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번째가 네이버, 다섯 번째가 현대차인데 제가 다 말씀드렸던 종목 거의 똑같죠. 반도체는 둘 중에 하나 보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나 이렇게 하니 둘 중에 하나는 당연히 삼성전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네이버, 카카오는 매도를 했어요. 이건 제가 강조드린 바에 있으면 똑같습니다. 그 현대차는 우리가 현대모비스를 갖고 있으니까 현대차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똑같고요. 매도를 보면 카카오죠. 카카오를 매도를 했고 삼성 SI는 매도를 했습니다. 저는 LG화학은 매수하되 삼성 SI는 갖고 있는 정도로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아모레퍼시픽, 포스코, NC스포츠도 말씀드렸죠. 게임주를 할 때, 현재 뭡니까? 언택트를 할 때 NC스포츠는 성장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네이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그런 정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런 종목들은 매우 보편적인 종목들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강세장 일대에는 어려운 종목 할 필요 없이 이런 보편적인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특별한 종목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다고 한다면 전체 운용 자산 중, 운용 자금 중 작게는 10% 내지 많게는 30% 이내로 하면 된다는 건데 아쉽게도 그런 종목들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현재 연락을 별도로 저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니콜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콜라 얘기를 할 때에는 뭐 하나솔루션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오늘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니콜라와 관련된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의 최근에 테슬라 못지않게 크게 뜨겁게 달아올랐던 현재 신재생 에너지 내지 미래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이 수소차, 수소차를 만든다. 그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시판한 것도 아닌 수소차를 만든다. 그런 기술력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현재 니콜라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미국 수소차 업체인데요. 이게 사기극이다. 그런 얘기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매다 투자자.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공매다 투자자 누구가 보고서를 내는데 실질적인 기술력은 없고 수많은 거짓으로 만들어진 가짜 업체라는 것이죠. 이 보고서가 파문이 돼서 그래도 뭐 니콜라가 주가가 뭐 위로 아래로 급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불안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니콜라 동사에서도 반박을 하고 있죠. 거기에는 한화까지 포함해서 최근에 GM이 20억 달러, 한화로 2조 3천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보시도 세계적인 부품 업체죠. 보시도 투자를 했다 하는 것으로 이것은 그 기술력은 걔네 그 세계적인 업체들이 공연히 투자를 했겠느냐 그것이죠. 검증됐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완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거의
사법권에 준하는 뭐 수사권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증권감독원하고 금융감독은 전혀 다릅니다. 훨씬 막강합니다. 여기서 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요게 약간 좀 미심쩍단 말이에요. 물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니콜라가 한 얘기가 맞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7대 3 정도로 말이죠. 네, 그래도 만에 하나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마 이 문제가 현재 뭐 별 큰 문제 없다는 식으로 해서 결론이 나면 니콜라가 급등할 거고요. 그때 하나솔루션도 급등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비중으로 한번 그 투자를 좀 해놓고 걸어놓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너무 많은 비중이면 곤란하고요. 그것이 좀 부담된다라고 했을 때 그 대안으로 제가 현대모비스를 말씀드린 바 있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EM코리아도 말씀드렸는데 EM코리아도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EM코리아는 수소차 충전소 6개를 갖고 있는 사실상의 수소차에 상당히 올인한 업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과 관련돼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 기술력만큼은 어느 정도 현재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업체다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은 현재 미미하고요. 주가가 매도 안정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한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6,500원 이하, 6,300~400원 정도가 매수 타이밍인데, 근데 앞서 얘기했던 니콜라와 관련돼서 봤을 때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니콜라 문제가 있을 때는 니콜라에 대한 윤곽이 잡혀진 다음에 매매를 해도 늦지 않다. 만약에 그게 해소가 된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것이 수습이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단타 관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EM코리아가 상당히 유력합니다. 그런 정도. 근데 점잖게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현대모비스고,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앞서 얘기했던 하나솔루션인데, 하나솔루션은 주업, 석유화학 제품, 특히 가성소다 및 PVC 및 LDP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태양광 믿고 말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각각 그 세 종목의 성격이 달라요. 근데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가 괜찮은 것 같아요. 14만원 이하에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24만원 이하에서. 자, 일단 뭐 그런 정도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얘기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호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는 초박형, 아주 얇은 방박 형태의 0.7 마이크로미터 기반 CIS 카메라 이미지 센서라고 말씀드렸죠. 네 종을 네 가지 그 종류를 공개했다고 그래요. 아이소셀,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 브랜드명이 아이소셀입니다. 아이소셀 HM2, JD1, GM5, GW3 이런 것들을 해서 각 부분, 각 특장점을 살려서 각 부분 시장을 현재 침투할 것이다 하는 거고요. 크기, 성능, 초고화소, 최대 화소가 1억 800만 화소죠. 그걸 통해서 기술적 혁신을 했다는 것이고, 이런 정도의 기술력만으로도 지금 이미지 센서 전 세계 시장 제1위인 소니를 최소한 기술적으로 이미 능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또 이미 소니의 시장을 상당히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소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가 넘어갔다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맹추격함에 따라서 소니의 시장 점유율은 42.5%로 급감하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 그렇게 급감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삼성전자 치고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가장 빨리 글로벌 1위로 글로벌 선두로 등극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삼성전자 이미 기술력으로 세계 최강의 상태로 올라가 있는 이미지 센서 분야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현재 21.7% 있는데, 아마 내년 정도 되면 30% 되고 내후년 정도 되면 소니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된 비전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죠. 골드만삭스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었던 건데요. 근데 매크론 테크놀로지, D램 세계 3위 업체죠. 현재 하이닉스 다음 SK 하이닉스 다음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이 업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모처럼 만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50
전 주가 대비 약 26%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꽤나 높게 상향 조정을 했다는 것이 이제 호재가 된다는 건데, 이건 투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바닥을 찍은 것으로 반도체 가격이 말이죠. 메모리 칩, 반도체 DDR4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DDR4죠. 그래서 DDR4 기준에서 현재 지난 8월 달에 바닥이 되고 9월 달은 정체되어 있겠지만 현재 4분기 때부터는 현재 올라갈 소지가 높다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5G 스마트폰이 현재 상당히 보편화되면서 그와 관련된 모바일용 메모리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된다는 것은 화웨이의 반사이익과 더불어서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 또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시리즈 X, 신규 게임이 나온다는 거죠. 톤급, 메가톤급 게임입니다. 이것이 나오면 이것은 PC에서 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PC용 DRAM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된다는 거고, 또 현재 여태까지 최근 한 2, 3년 동안 주 메모리 어떤 DDR4가 내년부터는 DDR5로 바뀌게 됩니다. 그에 따른 교체 수요까지 증가돼서 현재 아무리 늦어도 내년도 초부터는 반도체 D램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질 소지가 높다는 건데, 더군다나 반도체는 아시겠지만 아주 대표적인 시장 진입 장벽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장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수급 조절이 잘 안 되죠. 따라서 수요가 증가될 때 그에 맞춰서 더군다나 최근 반도체 라인 투자, D램 라인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또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요. 공급을 수요에 맞춰서 증가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반도체에서만 분기단 영업이익이 한때 8조 9조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정도까지 현재 갈 소지가 높아진 상태다. 내년도에서 2018년도 뭐야? 그때 3분기에 있었던 그 신기록을 내년 당장 갱신할 소지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상당히 긍정적. 따라서 지금 당장 삼성전자 느리다고 해서 전혀 답답해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앞에 얘기했던 지수 급등 가능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D램과 관련된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 싸움이라는 거죠. 시간만 우리가 투입한다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승산이 높고, 그에 따른 기대 수익률도 상당히 높다는 거.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또 그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가면 뭐 반도체, 비메모리, 소재, 뭐 동진 세미캠이나 또는 뭐 AD 테크놀로지나 또 테슬라나 뭐 이런 종목 다 따라간다는 거죠. 더군다나 MC넥스 같은 종목에다가 또 PSK 같은 종목도 있죠. 뭐 SNS도 있을 거고요. 그냥 다 따라갑니다. 그런 관점. 또 네피스도 있고 SFS 반도체도 있죠. 자, 그런 종목 다 따라가니까 삼성전자가 해답이다. 열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나쁘지 않고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관련된 종목들의 비전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거죠. 그것은 삼성전자류의 종목에 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네이버류, LG화 또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